이단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Getting Started 시작하겠습니다. 저 먼저 삼각형에 관련된 거 3개를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입니다. 보시면 얘는 2개의 변이 같죠? 한국말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isosceles triangle 하니까 얘는 G번이 맞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의 3변이 다 같습니다. 이거 뭡니까? 정삼각형이고 여기서는 H가 맞고요. 이거 보시면 3변의 길이가 다 달라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걸 뭐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얘네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에 대한 게 아니라 삼각형에서 그어지는 선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요것과 요것을 하겠습니다. 얘는 보시면은요,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아래 변에 줄을 그을 건데 어떻게 긋는 거냐면 2변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한 점을 만나서 긋는 겁니다. 자, 한국말로는 중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운데에 그어지는 중선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 써있네요. median of a triangle이라고 써있는 거 얘가 D번이 되겠습니다. 이 중선의 성질에 몇 가지 그 삼각형의 성질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건 앞으로 나오면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보시면 이거가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하나의 꼭지점에서부터 선을 내렸잖아요. 이번에는 2개의 변을 다 똑같은 길이로,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게 하는 점을 만들고 그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점을 연결을 하면 여기에도 그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은 이 전체 길이와 이 아래 길이의 비율과 같다.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성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보시면 오른쪽에 2번 보이시죠? 얘는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하나의 선이 있으면 그 선을 이등변하게, 그러니까 2개의 똑같은 길이로 만드는 그러한 직각의 선을 긋는다는 거죠. 자, 여기 perpendicular bisector라고 써있는 거, 얘가 그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한국말로 좌표평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좌표평면을 그 아마 프랑스의 철학자일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저 철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참 똑똑해요. 자, 그 사람이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평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얘가요 F고요. 자, 마지막에 이거 뭐예요?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게 한국말로 대각선이고 여기서 다이아고널이라고 써있는데 대각선의 정의란 뭐냐면은 하나의 꼭지점에서 내 옆이 아닌 나머지 하나로 가는 게 그게 바로 대각선이거든요. 다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육각형입니다. 그럼 내가 대각선을 그을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면 바로 옆에는 못 긋습니다. 그럼 대각선이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에 그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게 대각선입니다. 다시요. 얘도요. 바로 옆에 2개에는 긋지 못하고 나머지에만 그을 수 있는 거. 자, 이러한 거를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를 했고요. 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이시는 AB 중에서 X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지요?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 번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각이 직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각의 변을 A, B, C라고 놓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되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입각한 그러한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C제곱을 구한 거고 만약에 제가 C값을 한 번에 구하고 싶으면 C는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C값이 나옵니다. 자, A번 갈게요. 우리 이거 한국말로는 B변이고 여기서는 뭐 하이퍼테누스라고 하는데 하이퍼테누스 한 변을 구하려면은요. 루트를 씌워주고요. 제가 지금 X값을 구하는 겁니다. 12제곱 플러스 5제곱을 해주면 되지요. 이건 계산기를 안 눌러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게 13이 나오거든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저희가 정수협이라고 해서 몇 개 외우는 게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5대 12대 13. 얘는 정수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애거든요. 또 있습니다. 3대 4대 5도 있어요. 이거 2개 정도는 외우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써봤습니다. 자, B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X제곱 플러스 55의 제곱이 200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는 X값을 구할 거니까 자, X제곱은
200제곱 마이너스 55의 제곱인 거고 저희는 x를 구할 거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x는요 루트 씌워서 200 마이너스 제곱이죠. 55의 제곱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눌렀더니 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192.2888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답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텐스까지 라운딩 하라고 그랬어요. 자 텐스가 소수점 첫째 자리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8에서 저희가 여기 8에서 라운딩이 되면서 하나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192.3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저희가 1차 식을 만들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직선 위에 요 두 점이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식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 제가 역시 대충 그려봤습니다.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마이너스 5,3인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7,7인 겁니다. 그림을 그려야지만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그림 안 그리고 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보시면 1차가 어떻게 됩니까? y는 mx 플러스 c죠. 그쵸? 자, c가 y 인터셉트고 m이 기울기인데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 변동량분의 y 변동량 하면 저희가 기울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7까지 얼만큼 움직인 겁니까? 자, 12개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에 y는요 3에서부터 7까지 몇 개 움직였어요? 4개 움직였죠. 자, 약분하면 3분의 1이 나오네요. 이제 y는 3분의 1 x 플러스 c가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y절편 값을 모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어차피 앞에 건 x고 뒤에 건 y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를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얘로 넣어볼까요? 자, 얘도 x고 y니까 x의 자리에 7 넣고 y의 자리에 7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은 3분의 7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3분의 21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c값이 얼마 나옵니까? 얼마가 나오냐? 3분의 14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저희가 식을 쓸 수 있죠? 자,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4로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식만 보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해볼게요. 먼저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y는 mx 플러스 c고요. 기울기를 구할 건데 기울기는 x 변동량분의 y 변동량이잖아요. 자, 앞에를 xy라고 놓고 뒤에는 x1, y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x1에서 x를 뺄 겁니다. y1에서 y를 뺄 거고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x에서 x1을 빼고 y에서 y1을 빼도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7 마이너스 5 나오죠? 자, 위에는요 7 마이너스 3 나와서 계산해보면 12분의 4 역시 3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럼 y는 3분의 1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를 제가 마이너스 5하고 3을 넣겠습니다. 자, x에 넣고 마이너스 5고 y에는 3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3은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c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3분의 9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c는 얼마예요? 역시 3분의 14가 바로 나오죠? 자, 결론적으로 식을 쓰겠습니다.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4. 자, 위에 걸 써도 되고 밑에 걸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B번입니다. y는 4분의 1x 플러스 7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가 퍼펜디큘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직으로 교차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희가 4분의 1x 플러스 7을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찾는 애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요. 자, 어떻게 해요? 직각이 되게끔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어느 한 점이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그 어느 한 점이 누구를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선 여러분이 한 가지의 성질만 알면 됩니다. 자,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는 두 선이 있으면 그 두 선의 기울기요. 다시 말하면
원래 식이 y는 m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제가 얘하고 수직으로 가는 식이에요. 걔는 y는 m 프라임 x라고 할게요. 플러스 여긴 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m과 m 프라임의 곱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성질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그럼 저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식인 거 아시죠? 자,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위에가 지금 4분의 1인데 4분의 1에다 m'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자, m'값 얼마입니까? 아니죠. m' 값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자, 저희 이제 이 값을 찾았습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4가 된다고요. 자, 이제 뒷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 이 자리요. 얘를 데리고 올 거예요. x가 누구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요. 마이너스 2라고요. 갖다 넣고 합니다.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d다. 자, 고로 d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식을 찾았네요.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 대해서 패럴렐 한다는 게 평행한다는 얘기고 평행하다면 뭐가 같은 거죠? 서로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그랬어요. 자, 기울기가 같으니까 저희가 구하는 식은요.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자, 이제 c값 구하는데 이제 쉽죠? x의 자리에 누구요? 4를 집어넣고 y의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c다. 자, 고로 c는 얼마입니까? 17이 나왔네요. 자, 이제 저희 식 쓰죠.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7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문제를 다 푸는 게 저 원칙이었었는데요. 너무나 쉬운 더하기 빼기 문제는 안 하려고요. 자, 6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point of intersection이라고 그랬으니까 뭔가요? 교차점을 찾는 거죠. 저희 앞단원에서 풀었던 거예요. 교차점은 어떻게 찾죠?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었습니다. 자, 얘네가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을 풀을 건데 연립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substitution이고요. 하나는 elimination이었는데 제가 A번 같은 경우는요. substitution으로 하겠습니다. 자, y하고 y 똑같으니까 y의 자리에 이렇게 넣겠어요. 자, 2x 플러스 5는 3x 플러스 4다. 이렇게 넣어도 되죠? 자, 원래 여기가 y인데 그 y의 자리에 밑에 거 3x 플러스 4 넣은 겁니다. 자, 왔다 갔다 정리해주면 1은 x다. 자, x가 1 나왔네요. x가 1이 나왔으면 자, 이제 y 값을 구할 건데 이 자리에 넣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1 더하기 5 해주면 얼마 나오나요? 7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값이에요? y 값은 7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미네이션으로 풀 거예요. y값을 없애겠습니다. 자, y값을 없애기 위해서 저 위에다가 전체에다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2 하면 밑에 한번 다시 쓸게요. 8x 플러스 4y는 14다. 자, 이제 이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없어지고 여기가 14x는 14 나와서 x는 1이 됐습니다. 자, x가 1이 됐으니까 이제 y값 찾을 건데 역시 위에다 갖다 넣겠습니다. 자, 위에다 넣는 이유는 그나마 식이 좀 간단해 보여서 넣는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1 더하기 2y는 7이잖아요. 자, 이게 얼마고요? 4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되겠죠. 자, 2y는 3이니까 y는 얼마인가요? 2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x는 1이고요. y는 2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하기에 앞서서 7번에서 민을 구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거하고 관련된 거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얘를 뭐로 둘까요? 우리 반 아이들의 2에 있는 충치의 개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반 아이들은 10명입니다. 자, 10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충치가 몇 개 있나 이제 체크를 할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 1번, 2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건 충치의 개수가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 번호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1번 아이의 2를 봤더니 충치가 3개가 있습니다. 자, 2번은 몇 개 할까요? 1개, 4개, 2개. 이 친구 5개 줄까요? 여기 0개, 0개, 그 다음에 2개, 3개, 3개. 자, 이렇게요. 자, 우리 반 아이들의 이 속에 있는 충치의 개수를 셌더니 각각의 아이들이 이만큼의 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여러분이 첫 번째 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언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할 거예요. 자, 뭘까요? 자, 미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해요. 다 썸이에요. 다 더한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뭘로 해주면 돼요? 10으로 해주면 나오는 값입니다. 자, 미디언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순서대로 써줘야 돼요. 자, 다 순서대로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0, 0 있죠? 개수가 작은 애부터 쓸게요. 0, 0 썼어요. 자, 그 다음에 1 쓸게요. 그 다음에 2, 2 있죠? 자, 2, 2 썼습니다. 자, 3도 하나, 둘, 셋이죠? 3, 3, 3. 자, 마지막에 4하고 5 쓰겠습니다. 4, 5. 자, 몇 개인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명 맞잖아요. 자, 이렇게 쓰고, 자, 가운데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가운데가 이쪽도 5개고, 이쪽도 5개잖아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해서 2 더하기 3을 하고 나누기 2를 해준 2.5가 미디언 값입니다. 자, 미디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떤 게 있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썼더니 1, 5, 8이었어요. 자, 그럼 미디언은 5가 됩니다. 다시요. 내가 써봤더니 1, 5, 8, 7이 아니 7은 안 되죠. 1, 5, 8, 9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언은 얘하고 얘를 더해요. 그리고 나누기 뭐 하라고요? 자, 2를 하라고요. 자, 홀수면 가운데 거, 짝수면 가운데 2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자, 미디언은 됩니다. 자, 모드가 뭐냐면은요. 횟수가 가장 많은 거를 찾는 거예요. 횟수가 가장 많은 거. 보세요. 0은 2번, 2는 2번, 3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모드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미디언도 있고 모드도 있고. 자, 민 한번 계산할까요? 저기 있는 아이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더하면 여기가 5 나오고요. 자, 이거는 9 나오고 여기도 9 나오네요. 그러면 9, 28 하면 23 나오죠. 오케이. 23 나누기 10해서 얼마 나옵니까? 2.3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이게 에버리지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일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민을 쓸 때도 있고 미디언을 쓸 때도 있고 모드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게 통계를 할 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인데 뭐 여러분이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기억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7번 문제에 나왔길래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민을 구하는 거니까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A번에요. 자, 더하는 거 쓸까요? 7 더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23 더하기 5 해주면 되죠. 그리고 뭐로 나눌까요? 4로 나누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나요? 이거 하면 30에 35까지 했으면 마이너스 11하면 24가 나오네요. 24요. 답은 얼마입니까? 6이 되겠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 일단 더하고 볼게요.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6분의 4죠? 그럼 얼마입니까? 6분의 3이네요. 자, 이거 나누기 2 한다는 얘기는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약분이 되는군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것도 마이너스 1.4하고 더합니다. 3.6하고 역시 마이너스 0.1을 더해주면 이게 0.5, 1.5니까 2.1 나오네요. 누구로 나누죠? 하나, 둘, 세 개였으니까 3으로 나눕니다. 자, 답은 얼마입니까? 0.7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색깔 칠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요. 자, 동그라미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색깔 칠해진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쉐이딩을 해보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먼저요. 자, 이렇게 큰 원에서요. 자, 뭐 할 겁니까? 뺄 겁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작은 원이에요. 작은 원을 몇 개를 빼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빼주면 저 색깔 칠해진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원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잖아요. 자,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가 나옵니까? 4.8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 넓이가 4.8 제곱 파이에서 뺄 겁니다. 이 작은 원은 얼마 나오죠? 2.4가 나오니까 2.4 제곱 파이에다가 전체에다 곱하기 1을 한 값을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된 거 보이십니까? 36.1911 이렇게 나오는데 답지에서요. 원 데시멀 플레이스까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1, 9에서 자 9를 반올림을 해줘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36.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답을 위에다 쓰겠습니다. 36.2라고 썼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보시면 삼각형에서 저 안에 반원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뒤집어서 그린 겁니다. 자, 거기서 뺄 거예요. 자, 누구를 빼나요? 이렇게 생긴 반원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예요? 11.6이죠. 자, 그리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12.1입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쓸까요? 12.1 곱하기 11.6하고 삼각형은 나누기 2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뺍니다. 자, 이 아이를 빼줘야 되는데, 자, 제가 이 반원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반원의 이 반지름을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지금 써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뭐 나름 추측을 해서 해보면, 자, 이 반원을 보면, 이 빨간 거 하나하고, 자, 요거하고 요거를 합쳐서 두 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바깥쪽에도 요거를 하나로 보고 요거를 하나로 보고, 자, 쉽게 말해서요. 자, 밑변에 반을 원의 지름으로 썼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11.6을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5.8이 나옵니다. 원의 지름이 5.8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지름은 2.9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식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의 제곱 파이죠? 2.9의 제곱 파이 할 건데 이건 원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답이 얼마가 나왔나요? 56.96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할 거잖아요. 자, 그럼 6에서 반올림해서 여기로 올라오면 여기가 0이 되고 하나 더 올라가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57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땐 지금 이 원에 저희가 반지름을 정하는데 힘들어서 저는 나름 저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지금 답지를 보니까 답지에 답이 두 개가 있어요. about 하면서 57도 되고 뭐 41.7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이걸 똑바로 주지 않은 걸 이제서 인지를 했나 봐요. 자, 아무튼 8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제가 이걸로 설명을 대신하려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사각형의 종류를 5개를 그렸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쓸게요. 자, 앞에서부터요. 트래퍼조이드가 뭔가요? 한국말로는 사다리꼴입니다. 자, 사다리꼴이라는 건 한 쌍이 평행하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 위에 있는 이 선을 L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선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L과 M이 어떻다고요? 평행하다고요. 자, 평행하다는 표시입니다. 자, 사다리꼴에서 이제 한층 더 진화를 합니다. 여기서는 한 쌍만 평행을 했었잖아요. 자, 여기는 L이고 M이고 이번엔 여기는 A하고 B로 갖겠습니다. 자, 패럴렐로그램이라고 써 있는데 평행사변형이라는 거고요. L과 M이 평행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A와 B도 평행합니다. 자,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요, 얘가 두 가지로 진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둘 다 평행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보면 얘는 L이고 M입니다. 역시 평행하고요, A고 B입니다. 평행합니다. 이렇게 패럴렐로그램이 갖고 있는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쓰겠습니다. 평행하고 A, B 평행한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자, 럼버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 네 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쓰면 A 길이가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L과 M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쌍이 표현하고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저희가 럼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렉탱글이라고 써있고 저희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L과 M은 평행하고요. 역시 A와 B는 평행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각이 보이시죠? 네 개의 각이 어떨 때요? 직각일 때 저희는 이걸 렉탱글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스퀘어이 있는데 얘가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은 럼버스와 렉탱글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과 M은 평행하고 A와 B도 평행하고 그리고 네 변의 길이 다 같고요. 아니죠. C가 아니라 이거 L이죠. 같고요. 자, 마지막에 이 각을 저희 또 뭐라고 할까요? 네, OPQR 하겠습니다. OPQR. OPQR 얘네가 다 각이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렇게 써놔도 같죠. 어차피 사각형은 360도고 넷이 각이 같으려면 몇 도다? R이라고 써도 되고요. 90도라고 써도 되고요. 이 조건은 여기 렉탱글에도 아까 맞았는데 제가 안 썼잖아요. OPQR 역시 어떻다? 같다. 90도다. 이렇게 5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각각의 제가 정의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평행하냐, 두 개가 평행하냐, 평행한 상태에서 뭐가 같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이름하고요, 이 성질하고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에 제가 대각선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요, 트래프조이드에서 대각선은 뭐 특별하게 설명을 할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요, 패럴렐로그램에서 평행사변형에서는 이 대각선이 뭐가 있냐면은요, 바이섹트 한다는 사실이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직각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롬부스가 나오는데 얘는요, 같고요. 여기도 같고요. 하나 더 여기요. 그러니까 얘는 퍼펜디큘러 바이섹터가 맞는 거예요. 자, 여기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요. 4개의 길이가 다 같아요. 여기까지만 있고 역시 90도 퍼펜디큘러 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럼버스하고 역시 레탱글의 성질을 다 가지니까 자, 이 4개의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퍼펜디큘러 바이섹터까지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중점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연결해서 뭐 나오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여기에서 크게 다루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저 사각형의 성질은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